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구 재선거가 3월에 치러집니다.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자 예비 후보인 정우택 후보님을 모시고 출마의 변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생각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상당구 후보자로 이제 뵙게 됐습니다. 네, 도당 위원장을 이제 맡으시면서 상당구 예비 후보자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되셨는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에 뜨거운 손과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다시 오미크론의 이 기승으로 조금 더 긴 터널을 지나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루빨리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충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선거, 또 청주 상당구 재선거, 세 개의 큰 선거가 우리 충북에는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이라든지 또는 우리 도민 여러분의 염원이 어떻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 시민들과 도민들의 염원을 제가 그 천병이 돼서 꼭 이루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많은 성원과 응원을 보태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미 언론에서 밝히신 바 있지만 출마 결심을 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 선거와 네. 또 청주 상당구 선거가 같은 날, 그렇죠. 3월 9일 날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꼭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구에 그래도 득표력 있는 인물이 출마함으로써 이 대통령 선거에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겠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상당구에서 붐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상당구는 지난 8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애착을 갖고 관리를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선거가 이루어짐으로써 제 선거구에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그런 마음에서 상당구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예비 후보님께서 청주 상당구가 텃밭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선거에서는 그 험지 출마를 이유로 청주 흥덕구로 선거구를 옮겼다가 거기서 이제 패배하셨죠. 이번에 이제 상당구로 출마를 이제 하셨는데, 이에 대한 뭐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뭐 험지 출마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네. 세상에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자기 선거구를 또 오랫동안 관리해오고 애착을 갖고 또 선거 준비를 되게 한 4, 5개월 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 한 달 전에 네. 자기가 다른 지역구로 선택을 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중앙당에서 상당구에 대한 일방적 공천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공천 결정에 대해서 제자리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당에서 발행한 총선 백서가 있습니다. 네네. 유일한 총선 백서입니다. 우리 중앙당에서 발행한 거죠. 우리 당의 공식 의견입니다. 여기에도 원칙 없는 그 공천 지역에 저희가 저희 상당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얘기는 중앙당에서도 그때 공천이 잘못됐다는 것을 총선 백서에서 밝힌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도 청주의 많은 시민들이 지난번에 상당구 공천을 왜 그렇게 했냐, 중앙당이 그건 잘못한 거다, 이런 청주 시민들의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그런 결정은 제가 원해서 험지 출마로 간 게 아니고 중앙당이 선거 한 달 전에 임의로 일방적 잘못된 공천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에서 대패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 세대교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선이 중요한성을 좀 떠나서 너무 세대교체 쪽만 너무 열중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그때 공천위원회에서 그 수도권 지역에 청년 연대를 구성한다 그래갖고 약 한 20석 가까이 그 청년 연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이 젊은 30대를 갖다가 갑자기 선거 한두 달 전에 그 공천을 하니까 아무런 기반 없는 사람이 당선될 수가 있습니까? 선거는 뭐 전쟁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선거입니다. 선거는 당선이 될 수 있는 것이 1번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만 공당에서는 도덕성이나 이런 것을 검증을 한 그 후보 중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준비가 안 된 청년들, 뭐 세대교체라는 얘기를 내세우면서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공천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민주당을 보면은 원혜영 의원이 공천위원장을 맡아서 그분이 5선 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내 사정을 잘 알고 당시에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뭐 변지혜 의원님이나 하나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또 저 옆에 대전에 지금 국회의장하는 박병석 의원조차도 육선 의원이 내리 육선 의원을 했지만 중앙당에 여기서 무슨 세대 교체로 그 사람을 흔든다든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주당은 완전히 그 당선 위주로 당선에 집중해서 공천을 했는데, 우리는 이런 만약 세대 교체를 준비했으면 한 1년 전이나 뭐 길게는 2년 전부터 이런 준비를 해서 그런 좀 젊은 사람들을 내보내서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서 당선시키게 했어야지. 홍보도 하고. 네. 선거 한두 달 전에 그냥 30대 공천한다고 누가 투표를 해줍니까? 그건 저번 때 우리 당의 공천 결정 과정은 아주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현재 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재선거에 출마하시면서 도당위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또 일부 시선도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제 도당위원장의 기능은 그동안에 뭐를 했냐면 우리 공약도 만들고 또 선대위 구성도 하고, 그게 도당위원장의 주요 기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이미 1월 달에 충북 선대위가 발족이 됐고, 또 며칠 전에는 윤석열 후보까지 직접 모시고 우리 충북 선대위에 대한 어떤 필승 결의대회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당위원장의 기능은 이제 선대위 체제로 다 넘어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도당위원장은 이제 제가 공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부위원장이 그 직무 대행을 하게 되지만, 그 선임 부위원장은 직무 대행으로서 뭐 우리 도당의 회계 처리라든지 일반적 사무 처리의 한계에만 하는 그런 역할만 하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당은 도당이 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몇 분의 의원들이 같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선대위의 기능이 돌아갈 것이고, 저는 상당구에 출마함으로써 제가 상당구의 붐을 일으키면 그것이 제가 그 청주의 붐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주 상당 재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무공천을 결정을 했죠. 이제 뭐 이제 정의당이나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곽근 예비 후보가 공천 경쟁을 이제 펼치게 됐는데, 윤곽근 예비 후보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셔서 본인이 정치 탄압을 받고 이제 어떤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정우택 그 현 위원장님이 자기 자리를 빼앗았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제가 쳐들어가서 빼앗은 것도 아니고 네네. 중앙당에서 사고당부로 결정을 하고 그 분이 계속 좀 어려운 생활을 할 때 중앙당에서 이렇게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곧 대선이 닥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앙당의 공모에 의해서 제가 그 신청을 했고 또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중앙당으로부터 상당구 위원장이 된 것인데 그것을 제가 마치 뺏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윤곽근 예비 후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우택 그 도당위원장님 이제 예비 후보께서 당원 당규를 악용하고 있다. 본인이 정치 탄압을 받고 이제 구속이 된 상황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는 정치 탄압일 경우 예외 규정이 명백히 있다. 결국 이제 그 출마 관련해서 얘기인데요. 자격 시비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 말씀이 무슨 그 정치 탄압일 경우에는 뭐 예외 규정이 있다.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외 규정에는 그 정치 탄압이라는 것을 하는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이게 정치 탄압이라는 거를. 그걸 최고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 공천 신청을 받아서 공천 심사하는데 어떤 특정인을 놓고서 지금 공천 심사 최고위원회에서 열어서 이거는 정치 탄압이었다. 이렇게 결정할 리도 없다. 제가 당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정치 탄압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우리 당 지금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럼 검찰총장의 결재에 의해서 본인이 구속이 됐는데 그것이 정치 탄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변호사로서의 그 개인적 책임에 하에서 수임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게 무슨 마치 아니 국회의원도 떨어진 사람을 갖다가 누가 중앙에서 여당에서 정치 탄압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본인이 조금 너무 과대망상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도 좀 해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당원 당규에 그 윤리 규정 22조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윤 후보가 얘기하는 건 예외 규정을 얘기하는 거고 명문 규정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 소위 포괄적 뇌물죄 지금 그분은 그 알선 수재죄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다 포괄적 뇌물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원래 규정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예외 규정을 갖고 얘기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다만 하여튼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우리 공천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공천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포함을 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식적인 뭐 그런 우리 당원 당규의 규정을 떠나서 요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의 시대정신 또 윤석열 후보의 슬로건은 공정과 상식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식의 기준에서 봐서도 지금 기소되어 있는 사람, 기소되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공천한다는 거는 상식 기준에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심하게 말하면 우리 공천이 만약에 그렇게 돼갖고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사람의 앞날이라는 건 모르는 건데 대법원 판결이 유죄가 만약에 났을 경우에는 우리 청주 상당구 재선거 뭐 2번 할 이유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아마 공천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현명하게 해주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충북 그 정치 1번지 상당구의 잠재력, 문제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 상당구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많이 커졌죠. 그렇습니다. 행정과 정치 1번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구도심과 또 동남지구 같이 신도심이 같이 섞여 있는 이런 사이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우리 5개 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농이 또 복합되어 있는 그렇죠.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도심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우리 도시 재생으로 문제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도시 재생 문제는 어떤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힘이 같이 합쳐져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점에서 저도 뭐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청주청이 통합될 때 제가 통합청주시에 500억의 예산을 따서 갖다 드린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 문화도시 쪽에 관련돼서 우리 미연면에 한국 공예 전통 공예 전통 문화산업단지 이거를 건설하는 게 한 2,700억 사업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건립 사업도 예산이 이제 확정이 돼서 건립돼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심의 기능을 좀 활성해 나가고, 우리 신도심 쪽에는 우리 문화나 또 주거의 이 생활 환경 개선 쪽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농촌 지역 쪽에는 특히 우리 대청호 주변 쪽에 친환경적인 이런 사업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마련해서 정주 여건 개선이 우리 농촌 지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복합 기능을 같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수행해 나가는 우리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다면 5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최다선 의원이시더라고요. 정진석 의원 뭐 몇 분도 같이. 최다선 의원이면 당내 입지도 좀 더 확고하게 다져지시고 나름 또 역할도 또 많은 역할을 또 하게 되실 텐데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 정치를 오래 해봐서 아는데 중앙에서는 우리 충북이 잘 안 보입니다. 중앙에 올라가면 이 경상도 쪽, 영남 쪽과 호남 쪽이 아주 주축을 이루고 있고, 우리 충북일 경우에는 한 3% 인구, 또 경제도 3%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도 불과 8명에 불과합니다. 경상도는 65명인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 만약 제가 5선이 돼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아마 충북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말씀도 하셨지만은 우리 당에서 지금 5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입니다. 네네. 지금 5선 의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약 올라가면 이제 6명이 되겠죠. 네. 그래서 최다선 의원이 되면 우리 충북을 그렇게 대변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면 당대표 출마라든지 국회 요직이라든지 이런 출마 권유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청주 상당구 현안에 대한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상당구 원도심 고도 제한을 하는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고도 제한 논란, 뭐 이 문제도 있고 또 정신병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현안이 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는 우리 좀 제가 정치적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 한범덕 시장이 조금 더 소통의 청주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런 문제가 전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통에서 이루어지는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 지역의 고도 제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재산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최근에 와서 뭐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또 역사 유적을 뭐 유지 보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시가 충분한 시민들과의 어떤 재산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무마시키면서 이것을 할 건지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강행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저기 제 지역구인 방서지구의 정신병원 문제도 법적으로는 뭐 거리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시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공무원은 그 기준이 맞으니까 나는 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것이 생겼을 때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어떤 문제가 생길 건지를 사전에 얘기도 하고 정신병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무슨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화도 없다가 갑자기 정신병원 너 그것도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폐쇄형 이 정신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학부모들이라든지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근원이 저는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원인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장이나 뭐 앞으로 또 누가 지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사나 시장이나 대통령도 지금 소통하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정말 주민들과 좀 원활한 소통하에서 이루어지는 시장과 지사가 이번 지방선거에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후원회장으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나오셨고 네. 또 선대위원장으로는 MZ세대 안지윤 선대위원장 임명했습니다. 네.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야 뭐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안지윤 선대위원장은 생소하신 분이신데 이분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신 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뭐 나경원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인데 네네. 이분이 원래 충북 영동 사람입니다. 아버님도 거기 사시고 고향이. 그래서 뭐 본인도 스스로 다닐 때 그 충북의 딸이다 이렇게 하고 다녀서 이번에 제가 이제 재선거를 하니까 그 나경원 의원한테 내 후원회장 좀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흔쾌히 수락을 맡아서 아마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지윤 선대위원장은 요새 시대의 조류가 뭐 MZ 세대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지금 31살입니다. 이게 뭐 그분의 나이를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분이 또 마침 그 우리 충북여고도 졸업했고 원래부터 토박이 여기 사람이라 또 제가 인재를 찾다가 마침 됐고 또 이대나 서울대에서 언론정보학도 공부를 했고 또 이수만 씨가 했던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마케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잘 했었습니다. 홍보 전략가군요. 홍보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모셔다가 하여튼 제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나 또 선거 전략을 좀 짜주기를 바래서 모셨는데 본인도 아주 기꺼이 뭐 정우택이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모셨고 최근에 그분의 제안으로 그 옹기종기라는 이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아주 여기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좋은 얘기, 예를 들면 공약 얘기도 하시고 또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이 사랑방이 돼서 요새 아주 활발하게 옹기종기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안지윤 씨의 그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후보님도 또 예전과 달리 요즘에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곳곳을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활동상을 좀 이렇게 SNS 통해서 많이 그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가 또 소위 비대면의 시대가 이 정치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실제적으로 대면으로 만나서 인사드리는 것보다 이 SNS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분의 페이스북에도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이런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우리 후보께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공약 몇 가지를 좀 얘기해 주시죠. 공약 중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완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그거와 함께 또 공시가격은 계속 올려갖고 이 시민들이 세금 폭탄이 지금 엄청날 것 같습니다. 특히 올 3월 달에는 그 아파트 등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가 새로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지난해보다 훨씬 더 증가한 20%를 훌쩍 넘는 증가율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넘으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건강보험료든지 다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 세금 폭탄으로 서민들을 울릴 거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되면은 아마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가
상한제를 좀 도입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일정 비율 이상은 증가시키지 않도록 그런 그 공시가 상한제를 좀 도입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우리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지금 너무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그 재산세를 그 특례 기준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 갖고 이것을 좀 조정한다든지 또 우리 특정 지역에 있는 그 서민들이라든지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저 LTV나 또 DTI 이 비율을 10%포인트에서 한 20% 정도 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생애 최초로 그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래서 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세금 폭탄 맞는 그 우려를 좀 불식시켜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요 기능을 좀 법제적으로 좀 하고 또 공약도 그렇게 좀 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시간이 부족해서 후보님과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 끝 질문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계획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민년 새해는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검은 호랑이는 강인함 또 열정적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선거 캠프를 윤석열의 열자와 정우택의 정자를 따서 열정 캠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를 통해서 강한 리더십과 또 열정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이제 희망의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고통의 나라가 아니라 경험해보고 싶은 희망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대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괜한 피해를 보거나든지 이런 것도 막고 또 우리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신년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간해에 늘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신 열정과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충북 지역 발전과 또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이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 상당구 재선거에 출마하는 정우택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